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욕 한인사회의 최대 종합복지회관으로 재탄생한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커뮤니티 센터가 막대한 공사비용 충당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며 한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커뮤니티 센터가 시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체 펀드 확보를 위해 6월 말까지 $400만 추가 모금을 목표로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본격적인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KCS 커뮤니티 센터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150만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대한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의원 사무실에 $300만 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지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KCS 자체적으로 매칭 펀드 $150만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모금 캠페인 결과 5월 말 현재 약정 금액을 포함해 약 $110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40만 채우기 위해 KCS는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KCS 측은 시정부에 2016-2017 회계년도가 끝나는 6월 말까지 $40만 추가로 모아야 시의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퀸즈 베이사이드의 부지 면적 54,000 스퀘어피트 규모로 들어선 KCS는 뉴욕 일원 한인사회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후원하는 가족이나 회사는 강당, 체육관, 강의실, 사무실 등의 명패를 달아줄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다음 주 화요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2017 뉴저지 한인 유권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률, 투표 참여율 모두 주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오늘 발표한 2017 뉴저지 한인 유권자 현황에 따르면 센서스를 기준으로 한 한인 인구 10만 1,434명 중 18세 이상 시민권을 가진 등록하는 유권자는 5만 6,056명입니다. 그중 3만 277명이 유권자 등록을 해 등록률은 54%에 그쳤습니다. 뉴저지 전체 유권자 등록률 81.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등록 유권자 중 투표 참여율은 56.3%로 이 역시 주평균 70.2%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의 가입 정당 분포를 보면 절반이 넘는 57.3%가 미가입 상태이며 민주당은 31.2%, 공화당은 11%입니다. 뉴저지 한인 유권자 중 58%는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선거구로는 구 선거구가 11,507명으로 가장 많고 주 위의 선거구는 버겐 카운티 남부의 37선거구가 8,89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37선거구는 한인 유권자 비율이 7%로 선거구 중 가장 높았습니다. 타운별로는 포트리가 2,765명으로 한인 유권자가 가장 많고 펠리세이즈 파기 35명 적은 2,73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 유권자 비율은 포트리는 13%인 반면 펠팍은 35.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채널 K뉴스 지한샘입니다. 초강경 이민법인 데이비스 올리버 이민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추방 대상 이민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각 주 정부가 자체적인 이민 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 이민 국경보안소위원회 라울 레브라도 부위원장이 발의한 데이비스 올리버 이민 단속법안이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했습니다. 이민 단속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초강경 이민법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주정부와 지역정부가 자체 이민 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사법당국이 자체적인 이민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레브라도 부위원장은 주정부나 지역정부가 이민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연방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체 이민 단속법 제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방 대상 이민자 범위는 대폭 확대하고 추방은 더욱 신속하도록 했으며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연방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신속한 추적과 색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추방 이민자들의 신병 인수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했고 지역 경찰의 이민 단속 협조 의무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등 12개국이 추방 대상 자국민의 신병 인도를 거부하고 있어 법안이 제정되면 이들 12개국 국적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의 이름은 2014년 불법 체류자에 의해 살해된 마이클 데이비스 경관과 데니 올리버 경관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최근 이민국의 무분별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은 제동이 걸렸지만 이슬람권 국적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LA타임즈에는 미 시민권자임에도 ICE에 감금됐던 50대 히스패닉 여성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신문은 이민세관 단속국의 무분별한 단속과 월권 행위를 지적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는 이민 단속이 마치 범죄와의 전쟁, 심지어 대테러전을 전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들도 대거 단속하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장치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7일에는 58살 인도 출신 아툴 쿠마르가 조지아주 애틀란타 불법 이민자 구금센터에 수용돼 있던 중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ICE에 붙잡혀 구금된 비합법 이민자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은 시행 전 제동이 걸렸으나 이슬람권 국적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은 지난달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다수인 50개국 비자 발급 건수는 20% 줄었고 대상국을 아랍권으로 한정했을 때 30% 감소, 이란,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6개국의 경우에는 무려 55%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단순 불법 체류자 체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감소했던 불법 체류자 체포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ICE 뉴욕 지부 자료를 인용해 뉴스데이가 2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뉴욕시 5개 보로와 나소, 서폭, 웨체스터, 라클랜드 등 9개 카운티에서 총 687명의 범법 이민자, 불법 체류자가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4년 이후 2년 감소했던 불법 체류자 체포 건수가 이 기간 급증하면서 2016년에 비해서도 31%나 늘었습니다. 특히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 체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 범법 이민자 609명, 단순 불법 체류자 53명으로 단순 불법 체류자의 비율이 8%에 그쳤으나 올해는 범법 이민자 531명, 단순 불법 체류자 156명으로 22.7%로 치솟았습니다. 범법 이민자의 경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성폭행부터 살인, 음주운전까지 다양하다고 ICE는 밝혔습니다. ICE 국장 대행 토머스 호머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범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 단속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월 첫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680여 명을 체포했고 뉴욕에서만 40여 명이 기습 단속에 걸려 체포됐습니다. 이민자 인권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단속이 이민자 사회에 공포를 주고 이민자 가족들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미 국민들이 러시아 스캔들 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위반을 했으며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5일부터 30일 유권자 1,991명을 상대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3%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의회의 탄핵 절차 개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중동과 유럽 순방으로 러시아 스캔들로 모아지는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켰음에도 국민들의 탄핵 지지는 오히려 5%포인트 상승했고 탄핵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에서 45%로 낮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개시를 원하는 유권자들 가운데 54%는 그가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43%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만한 위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71%는 탄핵을 지지했고 공화당 지지자의 76%는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프레딕트잇은 의회가 올해 안에 트럼프를 탄핵할 확률이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중동과 유럽을 순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힘들었지만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그의 첫 해외 외교 행보는 술 취한 관광객 같았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케어 수정안이 실행되면 10년 내 2,3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유지될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4일 트럼프 케어 수정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 수정안대로라면 당장 내년에 무보험자가 되는 미국민이 1,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24일 발표된 연방의회 예산국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 보조금 삭감과 메디케어 지원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트럼프 케어 수정 법안에는 2020년에는 1,900만 명, 2026년에는 2,3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도 보험이 없는 2,800만 명까지 포함하면 2026년에는 건강보험 무보험자는 총 5,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만약 오바마 케어가 유지된다면 비수혜자 숫자는 2,8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트럼프 케어 수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방 적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1,190억 달러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표결에서도 실패한 첫 번째 트럼프 케어는 연방 예산 절감이 10년 동안 1,500억 달러이지만 무보험자는 2,4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첫 번째와 이번 수정안을 비교하면 무보험자 증가 수는 거의 비슷하고 대신 예산 절감 효과는 300억 달러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보고 전문가들은 절망적인 통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립해양국은 6월 들어서면서 미 남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의 위험도는 평균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는 미 기상재해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허리케인 앤드류 상륙 25년째입니다. 국립해양대기국 허리케인 예보관 게리 벨은 CNN 방송에 따뜻한 해수 온도와 엘니뇨의 복합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의 위험도는 평균 이상이 될 것이라며 5개에서 9개의 허리케인이 미국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외 아열대 폭풍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강한 바람도 11개에서 17개 정도 지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달 발생한 열대 폭풍 알렌 이후로는 잠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콜로라도 대학의 한 전문가는 이와는 엇갈린 예보를 전했습니다. 올해 4개의 허리케인이 미국 본토에 상륙하고 이 중 2개 정도가 메이저급이 될 것 같다며 이는 평균적인 예상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소 약하고 온화한 엘니뇨가 대서양 허리케인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되기 전 건물의 문이나 창문에 철제 주름문을 설치하거나 지붕을 점검하고 각종 연장과 랜턴, 물과 구금 약품 등을 구비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차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학기 처음 개설된 뉴저지 포틀리 고등학교의 한국어반이 올해부터 확대 운영된다는 소식인데요. 앞으로 다른 여러 학교들도 한국어반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